인공지능 AI가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구고 있죠. 네, 맞아요. 2022년 저점 대비해서 그 펠런티어 주식이 32배 이상 급등한 걸 보면 와, AI가 이미 누군가에겐 엄청난 부를 안겨줬다는 게 실감이 나요. 그렇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아직 서막에 불과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 예측을 보니까 AI 시장이 2033년까지 연평균으로 31%씩 성장할 거라고 하더군요. 엄청난 성장세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대담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앞으로 10년, 그러니까 2036년까지 10배의 수익을 안겨줄 잠재력을 가진 AI 플레이어는 과연 누구일까? 10년 안에 10배라 정말 엄청난 목표네요. 그렇죠.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 유형이 보이더라고요. 기존 강자에게 도전하는 도전자, 도전자. 그리고 새로운 판을 까는 건설자, 마지막으로 낡은 규칙을 파괴하는 파괴자.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죠. 좋습니다. 단순히 AI 관련주라는 꼬리표만 보고 따라가선 안 되는 거거든요. 각 기업이 이 AI 생태계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어떤 무기를 들고 또 어떤 전략으로 싸우고 있는지 그 핵심을 꿰뚫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 속살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유형, 도전자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AMD입니다. 솔직히 전 이 기업이 목록에 있는 걸 보고 좀 의외였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AI 칩 시장은 뭐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고 AMD 주가는 이미 2015년 저점 대비 13,000% 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주식 아닌가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미 잔치가 끝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시장은 AMD가 이제 막 새로운 파티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열쇠가 바로 곧 출시될 MI450이라는 차세대 AI 가속기입니다. 아, 그게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첫 번째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칩이군요. 맞습니다. 이게 만약 시장의 기대만큼 성능을 내준다면 이건 단순히 2등의 추격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엔비디아 독점이라는 게임의 규칙 자체에 균열을 내는 아주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판을 흔드는 거군요. 그렇죠. AMD의 자신감도 숫자로 드러나는데요. 회사의 장기 성장률 목표치를 보면 전체 매출은 연평균 30% 성장을 예상하는데 네. AI 가속기를 담당하는 데이터 센터 부문은 무려 60% 성장을 목표로 잡았어요. 와우, 60%요? 네, 회사의 미래 성장 엔진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회사의 운명을 거의 걸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런데 역시나 그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가 105배에 다다라던데요. 그렇죠. 현재 실적만 보면 와, 이거 거품 아니야? 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네, 너무 비싸죠. 그런데 미래 예상 실적을 반영한 선행 P는 53배 수준으로 뚝 떨어져요. 잠깐만요. 선행 P가 53배라고 해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숫자 아닌가요?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낙관하는 위험은 없을까요? 아,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맞아요. 53배도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니죠. 그렇죠. 그건 투자자들이 지금의 AMD가 아니라 한 3년 뒤에 엔비디아의 파일을 성공적으로 빼앗아온 AMD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즉, 그 MI450의 성공 가능성에 아주 강하게 베팅하고 있는 거죠. 미래의 청사진을 현재 가치로 미리 땡겨오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AMD의 또 다른 매력은 이 도전이 올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올인이 아니다. 네. PC용 CPU나 게임 콘솔, 인베디드 부문에서 여전히 막강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이건 든든한 기존 사업이라는 안전망 위에서 AI라는 로켓을 쏘아 올리는 형국이죠. 아, 그러네요. 만에 하나 AI 시장의 성장이 좀 더뎌지더라도 회사 전체가 흔들리지 않을 완충 장치가 있다는 건 이 도전자가 가진 아주 큰 장점입니다. AMD가 이렇게 칩 자체의 성능으로 정면 승부를 보려 한다면 아예 그 칩들을 수만 개씩 모아서 거대한 AI 발전소를 지어주는 사업은 어떨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유형, 건설자, 코어웨이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 그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캐는 사람보다 청바지랑 곡괭이를 판 사람이 더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처럼요? 바로 그거죠. AI 시대의 곡괭이와 쌉을 파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AWS나 애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코어 위브는 오직 AI와 머신러닝 작업에만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틈새 시장의 강자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수천억 원이 드는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 대신 코어웨이브 같은 전문업체 서비스를 빌려 쓰는 거죠.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쓰고 또 최신 기술로 바로바로 업그레이드 해주니까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2025년 첫 9개월간 매출이 전년 대비 204%나 급증해서 약 3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4%요? 네, 그런데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숫자는 따로 있어요. 어떤 거죠? 같은 기간에 비용은 263%나 급증했고 이자 비용만 8억 4,100만 달러가 넘어요. 매출보다 비용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니 이거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신호 아닐까요? 숫자로만 보면 아주 위험한 신호처럼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건 마치 로켓을 쏘아 올릴 때 연료의 90%를 이륙 초반에 다 써버리는 것과 같아요. 아, 지금 당장 돈을 태우는 건 나중에 궤도에 올랐을 때의 그 엄청난 속도를 얻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 셈이죠.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익보다 시장 점유율이 먼저다. 바로 그거죠. 지금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아, 성장을 위한 계획된 적자라는 말씀이시군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보았는데도 순손실 규모는 전년 동기 8억 5,700만 달러에서 7억 7,100만 달러로 오히려 줄었다는 사실이에요. 잠깐만요. 돈은 훨씬 더 많이 썼는데 적자폭은 줄었다고요?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회사가 성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 단순히 돈만 태우는 게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와,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52주 최고가 대비 60% 가까이 하락했고 주가 매출 비율이 PS가 7을 약간 넘는 수준이라는 건 이 건설자의 잠재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AI를 위한 인프라가 탄탄하게 깔리고 나면 그 위에서 기존 산업의 규칙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기 마련이죠. 그렇죠. 바로 세 번째 유형, 파괴자, 업스타트 홀딩스처럼요. 1989년부터 대출 시장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군림해온 그 파이코 점수라는 거대한 성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기업이죠. 파이코 점수라는 게 참 그렇죠. 저도 사회초년생 때 신용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심사에서 좀 답답했던 기억이 나네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좀 있죠. 업스타트는 바로 그 낡은 시스템을 AI로 완전히 대체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1조 달러 규모의 기회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기존 은행들도 AI를 쓴다고는 하잖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업스타트는 학력, 전공, 직장 경력 같은 비금융 정보를 포함해서 무려 2,500개가 넘는 변수를 AI로 분석해요. 2,500개요? 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전체 대출 심사의 91%가 단 한 명의 사람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와, 91%가요? 2024년 추정치에 따르면 업스타트의 모델은 기존 파이코 모델보다 무려 100% 더 많은 대출 신청자를 승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00%요? 그건 단순히 심사를 더 잘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건데요. 맞아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시장 자체를 2배로 키워버리는 말 그대로 시장의 규칙을 새로 쓰는 파괴자인 셈이죠. 은행 입장에서도 좋겠네요. 기존에는 놓치고 있던 숨겨진 우량 고객을 찾아내는 셈이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고요. 그렇죠. 정말 혁신적인 모델인데 하지만 이런 기술 기반 금융회사는 외부 충격, 특히 금리 같은 거시경제 변수에 아주 취약하지 않나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이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아, 실제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던 시기에는 대출 수요가 급감하면서 주가가 폭락했었죠. 그랬었죠. 하지만 최근 금리가 다시 안정세로 돌아서자마자 실적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2025년 첫 9개월간 매출이 57% 증가했고 3,5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와, 외부 환경에 따라 실적이 극적으로 움직이는 아주 탄력성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팬데믹 이후 최고점 대비 88%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아직도요? 네. 시장이 업스타트에게 파괴적인 잠재력과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여전히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증거죠. 주가 매출 비율이 5 정도로 낮다는 건 대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그 엄청난 가능성에 비해 주가가 억눌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만큼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거고요. 마치 잔뜩 움츠린 용수철 같네요. 튀어오르면 엄청나겠지만 그대로 녹슬어그릴 위험도 있는 거고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 유형의 기업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엔비디아의 아성을 도전하는 반도체 거인, 도전자 AMD. 네, AMD, 초고속으로 AI 시대의 기반을 닦는 건설자, 코어위브. 코어위브. 그리고 낡은 금융시장의 규칙을 새로 쓰는 파괴자, 업스타트까지. 모두 AI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지만 각자가 선택한 길과 전략은 정말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는 AI에 투자한다는 것이 결코 하나의 정답을 가진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이 거대한 AI 생태계의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보시나요? 새로운 수요에 맞춰 진화하면서 선두를 위협하는 기존의 하드웨어 강자인가요? 아니면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곡괭이와 삽을 제공하며 새로운 판을 까는 인프라 구축자인가요? 혹은 AI를 무기로 수십 년간 굳건했던 전통 산업을 뿌리부터 뒤엎는 시장의 파괴자인가요? 도전자, 건설자, 파괴자. 네, 이 세 가지 모델 중 어떤 유형이 여러분이 그리는 미래를 더 설득력 있게 만들어 나갈지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포착하는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